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차트 콘텐츠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2차전지 중에 가장 핫한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이 있으면서 생각보다 차트상의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PSK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번외편으로 시간 여력이 허락된다면 한번 공부 차원에서 분석을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해보시라고 휴젤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하시면 차트 좋아하면 답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면 당연히 펀더멘탈 분석이 끝나면 차트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펀더멘탈과 차트를 같이 보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펀더멘털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차트에는 정말 중요한 외국인, 기관, 개인 3대 투자 주체의 심리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이 적정한 가격을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적정한 가격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펀더멘탈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면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적정한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 당연히 주식 투자라는 본질적인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를 장기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 사는 것 못지않게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 분석을 물론 밸류에이션도 확인을 하겠지만 밸류에이션 못지않게 밸류에이션과 같이 병행돼야 될 게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 외국인과 기관의 차트 안에 녹여져 있는 그 가격에 대한 심리, 그거를 분석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차트 안에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를 통해 이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은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이면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는구나 하는 어떤 차트를 통해 볼 수 있는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매매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밸류에이션과 같이 당연히 봐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오늘 총 3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차트 기술적 분석은 크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 6가지를 파악하시면 차트 분석에 저는 70% 이상은 다 커버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정배열 뭐죠? 심플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중기 이동평균선, 가장 아래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대에 있는 거죠. 그죠? 오래된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대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왜 정배열이 중요할까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은 철저하게 방향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3가지예요. 심플해요.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향 추세.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차트가 다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보통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그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럼 그 가격대가 일종의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합니다. 같은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가격을 맞으면 계속 그 가격대에서 자꾸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반복되는 가격대에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면 그 가격대는 저항이 되는 거고요. 반복되는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 밑으로는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가격은 강한 하방 지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훈이팸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만 잘 파악하셔도 기술적 분석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하루에 최소한 50개 이상씩 차트를 돌려보면서 지지 저항 파악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보시고요. 세 번째, 전고점 돌파입니다. 전고점 돌파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있는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과거에 있는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기존에 갖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사서 물려있던 분들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수익 낸 사람들이 이제 난 지긋지긋해 팔 거야 하고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드디어 내가 2년 버텼는데 3년 버텼는데 드디어 수익 중이네. 이제부터는 들고 가야지 하고 매물대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10만 원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 어느 순간 11만 원대가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익 중입니다. 그러면 물론 10만 원대에 버텼던 사람들이 나 이제 지긋지긋해 다 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와, 드디어 10만 원을 3년 만에 돌파했어? 이거 12만 원, 13만 원 가겠네 하고 사람 심리가 거기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대부분은 더 높은 가격대를 위해 버티죠. 3년 버텼는데 한두 달 못 버틸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전고점을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과거의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절대로 돌파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큰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든 기관이 엄청나게 샀든 자, 10만 원이란 가격 우리는 그 이상을 봐. 그래서 전고점이든 전고점이 아니든 무시하고 돌파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 기관이 10만 원이 넘는 돌파 가격, 전고점의 가격이랑 자기네들 외국인 기관들이 산 평균 가격이랑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매물대가 가벼워졌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수익 중이라서 크게 한꺼번에 전고점 전에 계속 저항받고 내려온 가격대마다 걸려서 가격이 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랑 다르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그 가격대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수익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대가 얇아지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들의 모임이 추세선입니다. 그럼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들의 연결 추세선이 점점 낮아진다? 그럼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계속 하향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죠? 저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추세선이 살아있는. 그 다음 매물대인데요. 매물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물려있는 가격대를 말하는 거죠. 차트에 보시면 HTS에 설정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나오죠. 그럼 매물대가 두텁다는 얘기는 그 매물대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도를 쏟아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주의니까 아까 전고점하고 비슷한 형태를 띌 수 있다. 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거든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 동안의 평균값. 그 이동평균선 이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전고점 가격이나 지지 저항하고는 평균값이 나와야 되니까 추세적으로 소위 말해서 약간의 후행성은 있는 거죠. 후행성은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같은 덩치가 큰 수급이 이 각각의 이동평균선에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가장 많이 그 가격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한 달 동안의 평균값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값 그 이상 위에 있다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이상이 수익을 냈을 확률이 높은 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니까 그 위에 주가가 밑에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5일, 10일을 단기, 60일, 120일을 중기, 240, 360일을 장기.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일은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보는 선. 그리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할 정도로 60일선 외국인 기관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 종목을 많이 샀냐 또는 팔았냐 그 수급선이 되는 거고요. 20일은 생명선. 왜냐면 단기 투자자도 보고 중기 투자자도 보고 장기 투자자도 보고 121선이나 241선은 경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서 경제가 살아나서 제품도 많이 팔리고 서비스도 많이 팔려야지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121, 241선은 경기선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다 추세선을 봐야 되는 거고요. 평균값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차트가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앞에서 정배열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배열을 봤더니 종가 기준으로 241선 위에 부등호, 121선, 121선 위에 61선, 61선 위에 21선. 요런 형태로 하면 주가 이평선, 영봉전, 종가 240, 122평, 62평, 22평 하면 요 형태가 바로 정배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저는 60일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기관이 500억 순매수,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500억 순매수한 기업들만 추려보자. 그러면 이게 다 중복으로 동시에 다 만족하면 종목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배열인 것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YC부터 액토즈 소프트까지. 자, 매일매일 바뀌어요. 새로 정배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겠죠. 아니면 기존의 정배열이었다가 정배열에 빠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배열에 빠진다는 거는 추세 이탈. 정배열에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관심 종목으로 새롭게 추세가 정배열로 나왔다는 거는 상승을 하려고 딱 폼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대주전자재료하고 정배열 추세에 있는 PSK 두 종목을 갖고 왔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들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차트상으로 정배열 추세에 딱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해볼 종목을 아주 친절하게 추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으면 비올 차트를 공부해볼 것 같아요. 알테오젠 당연히 공부해볼 것 같습니다. 원익QNC 당연히 공부해볼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쭉 말씀드려볼게요. 공부 당연히 하셔야 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 삼천당제약, 솔브레인 홀딩스, 유니셈, ST팜, 한글과 컴퓨터, FSD, 재룡전기,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솔 아이언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유진테크, PSK, 클리오, TNL, CNC인터, 사이맥스 뺍니다. 리노공업, 풍국주정. 자, 여기 딱 보시면 뭘 느끼세요? 화장품주가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전부 IT죠? 반도체 쪽. 또 뭐가 있죠? 간혹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있잖아요. 비올. 그 다음에 뒤에 나올 거예요. 클래시스. 자, TNL. 자, 이런 거 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그루드램 전부 다 화장품 쪽이죠. 그랬더니 정배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매일매일 달라져요. 자, 65개. 6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외국인 매수 조건을 같이 넣었어요. 자, 기관 매수 같이 넣었어요. 3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하면서 정배열인 종목. 그랬더니 딱 두 개가 나온 거예요. 500억까지는 안 돼요. 500억으로는 안 나왔고요. 200억으로 하니까 나왔어요. 뭐 나왔게요? PSK. 동시 매수예요. 외국인 기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돌려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PSK.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제가 PSK랑 대주전자재료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자, 이거 뭐죠? 0195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거래량으로도 할 수 있고 거래 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거래량보다 거래 금액이 중요해요. 왜? 아니, 거래량 엄청 많은데 한 주에 주가가 낮으면 거래대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거래량 많은 거는 이거 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봤더니 1등 삼성전자부터 자, 조건을 걸었어요. ETF, ETN 스펙 제외. 자, 이게 거의 100시간 이상짜리 강의라서 압축해가지고 제가 20분 만에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 10만 주 이상. 가격 조건 만원 이상. 만원 너무,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 설정돼요. 거래대금 100억. 100억 너무 적은데 난 300억 이상 할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더 추려지겠죠? 누적일수 200일까지 돼요. 200일. 200일 어떻게 되죠? 10개월, 10개월치기 되는 거예요. 저는 의미 있는 게 올해 연초부터 어떻게 되냐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딱 110일이 딱 나와요.
요 누적일수를 딱 정해놓으면 요 진짜 재밌습니다. 110일 딱 나오거든요. 자, 그랬더니 삼성전자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90등까지만 추렸어요. 덕산 테코피아까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이 누적적으로 계속, 자, 보세요. 1등 삼성전자 110일 동안 평균 거래금액, 저 평균 거래금액 순으로 솔팅한 거야. 자, 이 뒷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0만 맞을 거야, 아마. 이게 평균 거래대금이 1조 5천억부터 제일 끝단에 90등까지. 아, 나는 90등까지 너무 범위 한 150등까지 해보고 싶어. 그럼 150등까지 해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자른 거예요, 이거. 요거는 평균 거래금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27억이요. 최소한 거래대금 100억 이상 여기 넣어놨잖아요, 그죠? 100억은 너무 적어요. 이거 300억, 500억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10일 동안 1월 1일부터 평균 거래량, 요거 평균 값이 중요한 겁니다. 추렸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거는 평균 거래량이 크다, 평균 거래되면 크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그만큼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럼 매물대도 많이 생기고 지지저항도 많이 생기죠. 그럼 매물대 많이 생기고 지지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매물대 지지저항에 대한 사람들이 거래가 많으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죠. 당연히. 거래가 훨씬 안 되는 것보다는 더 차트에서 지지저항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차트에서 정고점이 더 여러 개 생길 거고, 차트에서 매물대가 더 두껍게 형성되니까 더 의미 있는 기술적 지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기본 세팅 값이에요. 기본 세팅 값. 자, 그래서 자, 1등부터 15등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무조건. 16등부터 30등까지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1등부터 15등까지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예요. 그만큼 반도체 2차전지에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16등부터 30등. 여기 전부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인데 뭐가 들어와 있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예요? 우주항공방산. 또 뭐 있어요? 두산 에너빌티, 신재생, 원전, 또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APR, 화장품. 자,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 단으로 하나씩 들어와 있잖아요. 자,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이런 거 봐야죠. 개별 종목으로 그 기업만이 완전 고유의 경쟁력으로 평균 누적 거래 대금이, 자,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그냥 반도체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관심이 있으니까 에코프로 BM도 들어와 있고, 에코프로도 들어와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들어와 있고, 삼성 SDI도 들어와 있고, 보세요. 전부 그죠? 엔캠도 들어와 있고. 자, 그래서 자, 31등부터 45등까지 중에 종목 또 추려보세요. 자, 이렇게 요게 하나 힌트. 삐아 이런 거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당연히 제외죠. 신규 상장 종목은 계속 의무보유 상한이 끝난 물량들이 계속 물량으로 나오죠. 자, 흥구석유 이런 거 안 하죠. 왜 그렇죠? 석유 테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90등까지 보셔라. 자, 종목 쭉 보세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요새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로 가져왔고요. 자, 일봉상의 대주전자 재료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선으로 같은 가격대가 많이 겹치는데 그 가격대 밑으로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 87,300원 요 가격대에서 올라가고, 또 102,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죠? 102,000원대를 돌파하니까 새로운 11만원대 저항이 생겼죠. 11만원대에 도달하면 계속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11만원대에 강력한 저항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렇게 대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뭐죠? 봉이 평상시 양봉, 빨간색은 양봉, 주가가 상승한 채로 끝나면 양봉, 주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진 상태로 끝나면 음봉.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 의미 있는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요 가격 11만원 저항을 돌파하니까 새로운 전고점 12만원대가 여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12만 3천원 요 과거에 가장 높았던 전고점 가격도 돌파했죠? 그러면 12만 3천원대라는 게 다시 새로운 최근의 지지 가격이 된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요, 그 전고점이 새로운 지지가 됩니다. 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익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팔면 강력한 지지 가격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많이 축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만 3천원대를 돌파해서 13만 3,800원이라는 역대 가장 높은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16만 3천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역대 가장 높은 13만 8,800원, 여기가 뭐가 되죠? 그럼 이제 새로운 지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역대 신고가를 낼 때 과거에 없던 거래량을 초과하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서 주가가 빠질 일만 남았는데 다행히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만큼의 물량 중에 일부만 털고 나온 거죠. 일부만 정리를 한 거죠. 다 정리 안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꺾이려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갖고 요때 요 가격대 뭐 15만 원대 산 사람도 있을 거고 14만 원대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물렸던 13만 8천 원대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싸게 산 사람 11만 원대 산 사람 10만 원대 산 사람이 다 팔아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빨간색 양봉으로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어떤 의미죠? 판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이 사면서 올라간 거죠. 그럼 그 산 사람들의 주체가 있을 거네요. 보세요. 자, 밑에 외국인 보유비중과 기관 보유비중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기관도 줄인 게 아니라 기관도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 파는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렸구나.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도 의미 있는 가격은 6만원대였는데 6만원대가 지지되니까 74,800원대가 새로운 지지 가격대. 와, 많이 겹치죠. 자,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총 5번이나 겹쳐요. 그래서 강력한 74,000원대 지지 가격을 형성했는데 99,000원 되니까 돌파를 못해요. 요때 한번 돌파했죠. 근데 다시 내려오니까 99,000원대 이제 계속 맞고 내려오죠. 여기 한번 맞고 내려왔죠. 여기 맞고 내려왔죠. 여기 맞고 내려왔죠. 여기 또 맞고 내려오다가 돌파했죠. 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내려왔죠. 99,000원대를 돌파해서 13만원대까지 주봉상에서 갔는데 13만원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생겼고 그 전 단계에 113,000원대 저항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13,000원대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과거에도 2023년 초반에 13만원대까지 시세가 나왔던 거고요. 13만원대 시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니까 내려오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11만원대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11만원대를 지지를 못하니까 다시 99,000원대까지 내려왔고 99,000원을 지지를 못하니까 다시 7만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74,000원 요 가격대에서는 안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74,000원대가 주봉상에서 또 강력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계속 탄력 있게 올라가죠. 탄력 있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99,000원대 지지 가격대를 만들고 계속 시세를 준 거예요. 16만 3천원까지. 근데 거래량이 늘어났죠. 자, 요 밑에 RSI 스토캐스틱 요 지표 관련돼서 또 설명하면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이거 자세한 그 강의 설명은 김지훈의 돈 버는 수다 포트폴리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인데요.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겹치는 가격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자, 월봉에는 56,700원대가 지지선을 형성하고 강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95,0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95,000원대 돌파한 이후로 다시 95,000원대가 저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못하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때도 저항 맞고 내려오고 요때도 저항 맞고 내려오고 요때도 저항 맞고 결국은 자, 이렇게 꼬리로 윗꼬리 아랫꼬리로 닿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몸통이 닿아야 돼요. 몸통. 그러니까 꼬리로 돌파하는 거는 돌파로 안 쳐줍니다. 결국은 다 내려왔어요. 요때도. 그러니까 요 95,000원대 월봉상의 95,000원대를 71,300원과 95,000원대가 아주 그냥 두꺼운 매물대처럼 박스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95,000원 돌파하는 요 최근에 두꺼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자, 여기 월봉상에 요런 게 다 요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표시. 매물대가 1.9%, 매물대가 4.4%. 그러면 제일 매물대가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한 가격. 요 가격대. 95,000원 요 주변 가격대. 그죠? 그 가격대를 돌파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대량 장대 양봉이 터진 거예요. 왜? 여기 매물대가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면 올라갈 일만 남는 거죠. 근데 계속 사줘요. 파는 사람 없는데 외국인 기관 계속 사줘요. 그러니까 16만 3,400원에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봉상에서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지만 길쭉한 과거에 제일 컸을 때 요때를 넘는 분출을 했잖아요. 거래량으로 시세 분출했는데
근데 보시면 이걸 월봉으로 보면 과거 역대급 월봉상의 거래량 못 넘었어요. 이거 반도 안 되잖아요. 이 뭐야, 일봉으로만 보면 이거 역대급 거래량 터졌으니까 다 털고 나왔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월봉상에서 보세요.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 왜 그렇죠? 일봉은 하루치, 주봉은 5일치, 월봉은 20일치. 하루의 데이터, 차트상에 쌓인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을까요? 5일, 20일, 60일, 120일 차트 쌓인 데이터가 높을까요?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요 화면 번호가 여기 잘렸네. 화면 번호 그 댓글에,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거래대금을 봤더니, 자, 요거 1월달 거래대금이에요. 2024년 1월달. 이거 한번 평균 한번 내보세요. 이거 얼마 될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50억. 대략 뭐 50억 정도 될 거예요. 50억 평균 났는데, 자, 보세요. 자, 5월달부터 거래대금이 요거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적은 게 20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갑자기 50억대 거래대금에서 200억대로 의미있게 4배가 증가합니다. 요때 터졌죠? 14% 오르는 날. 얼마죠 이거?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600억. 평상시 50억 평균 거래대금에서 2600억, 40배가 터졌어요. 그럼 이때 뭔가 감지하셨어야 돼요. 왜? 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떤 덩어리 큰 수급이 들어왔구나. 그죠? 근데 이거의 2배 넘는 거래량이 이때 터졌어요. 이날 상가 갔거든요. 6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만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 거래대금에 의미 있는, 최소한 의미 있다고 보려면 10배 이상은 돼야겠죠. 그죠? 저는 그래도 조금 매매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5배 이상만 거래대금이 터져도 의미 있게 봅니다. 자, 그런데 10배가 아니라 50억짜리 거래대금에서 2600억에 몇 배죠? 50억에서 2600은 몇 배예요? 50배 거래대금 터졌어요. 6천억이면 몇 배예요? 120배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자, 반도체 중에 이게 견조해가지고 PSK 가져와 봤어요. 똑같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일봉상에 과거에 23,000원대 저항 맞던 가격을 이때 긴 양봉으로, 항상 이 장대 양봉이 뭔가 힌트를 줍니다. 장대 양봉. 돌파하니까 새로운 26,000원대 지지 가격대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33,000원대까지 줍니다. 그러다가 떨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빠지는 가격대가 오죠. 그게 얼마죠? 자, 여기 27,800원. 일봉상에 27,8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다시 34,450원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찌글찌글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런 이평선들이 다 밀집돼서 어떻게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죠. 아니, 이미 정배열로 바뀌었고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 자, 보세요. 주황색 제일 짧은 거 11선은 이탈했죠. 그리고 21선 연두색 이탈했죠. 그런데 뭘 이탈 안 했나요? 여기 잘 보시면 61선은 한 번도 이탈 안 했어요. 61선 제가 뭐라고 했죠? 수급선. 외국인 기관이 매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기준점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점 세우라고, 난 61선보다 좀 더 빠르게 뭐 55일선, 53일선 이렇게 설정해 볼 거야.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 해봤어요. 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새로운 지지저항을 형성하면 새로운 지지저항대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랑 그 지지저항이 깨지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지지저항만 보면 평균값,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하고 같이 보면 그 가격이 조금 더 정교해지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봉은 너무 짧은 흐름이니까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으로 보자. 자, 여기 최근 흐름. 그럼 최근에 다시 31,400원대에 다시 강한 이 몸뚱아리, 봉들이 몸뚱아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몸뚱아리가 많이 겹치는 가격대가 다시 지지가 생긴 겁니다. 지지선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31,000원대의 지지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진다? 여기. 과거에 강한, 과거도 아니에요. 5월 달에 제일 많이 빠진 28,000원대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31,000원대. 여기 봉들이 엄청 많이 겹쳐 있잖아요. 왜? 요 31,000원대가 한번 떨어지니까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이탈해서 27,800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지 저항을 이렇게 이평선이랑 같이 설정해보자. 이건 주봉인데요. 주봉에는 의미 있는 전고점이 26,500원이 딱 돌파하니까 시세를 뽑아줬어요. 34,450원까지. 그리고 이 전고점 26,400원까지는 주봉상이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26,400원이 과거에는 전고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고점이 지지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럼 요 26,000원이 깨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깨질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 빠져요? 과거의 전고점이었던 22,000원까지는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지와 저항 가격이 그럼 더 짧게 보면 지금 얼마 가격대를 크게 이탈 안 하고 있죠. 최근 한 일주일 5일의 흐름을 보면 여기 봉 보이시나요? 봉 여기 많이 겹치는데 요거 대충 얼마일까요? 요 가격. 그럼 요게 일봉상에 나오죠. 여기 31,400원. 요거랑 뒤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봉이 뭉쳐져 있는 가격대 31,400원. 이렇게 일봉과 주봉을 연결해서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더 큰 흐름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에서는 월봉에도 똑같네요. 26,400원이라는 월봉상의 전고점 돌파하니까 시세를 뽑았고요. 월봉상에서는 다 32,200원이라는 월봉상의 지지 구간이 생겼어요. 봉이 많이 겹치는데 32,200원이 가장 최근 지지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최고점 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가면서 우리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우리 세력만 먹겠다 이런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거래대금을 봤더니 요거 평균 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적죠. 100만, 1000만, 억, 10억. 이거 평균 내봤지. 제일 그나마 많이 터졌을 때가 100억이거든요. 110억? 근데 평균값 내면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여기도 비슷해요. PSK나 뭐 대주전자재료나 의미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6월달 들어서 300억이 한번 터졌어요. 316억이. 6월 7일에. 근데 터졌는데 316억이야. 많이 터졌는데. 아까 대주전자재료 2,600억짜리 한번 터지고 6,400억짜리 한번 터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세가 불을 뿜으려면 못해도 2,000억, 2,000억 너무 약하네요. 못해도 3,000억 이상 거래되고 터지겠죠. 그러면 아직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려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거래대금이 늘었지만 개인 투자자가 별로 PSK에 관심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득달같이 달려들면 이게 거래대금이 1,000억, 2,000억, 3,000억 이상 터지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의미가 있죠. 왜냐? 평상시에 50억 하던 거래대금이 자, 요거 평균값 때려보면 150억 이상 될걸요. 평균값 내보면. 최근 걸로 하면 180억 정도. 그래서 아까 차트하고 요 거래대금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최근에 주도주인 한미반도체 비교가 안 되죠. 오늘 터진 게 5,600억. 어제 7,700억. 평균 6월 3일날 이날 1조 터졌어요. 1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터졌어요. 평균 거래대금 5,000억. 왜? 그만큼 시장이 주도주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사람들의 관심 또 거래대금. 그날 거래대금 순위가 나옵니다. 그날 거래대금 순위. 매일매일 체크해서 기록을 해놓으세요. 휴재를 한번 일봉, 주봉, 월봉. 자, 휴재를 왜 가져왔을까요? 의미가 있죠. 휴젤이 지금 핫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휴젤도 역시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23만 원이라는 전고점 영역을 돌파했고 물론 윗골이 달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완전히 상향 추세죠. 그리고 최근에 평상시 과거의 거래량들을 역대급 거래량은 아직 안 터졌어요. 과거에 관심이 없다가 이런 거래량도 거래량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 추세고 과거에 전고점이라고 하는 21만 4천 원이 요 가격대죠. 21만 4천 원 어디죠? 요 가격대. 21만 4천 원대가 일단 새로운 지지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전 가격대는 18만 원대가, 그러니까 21만 4천 원대가 지지 가격이 되려면 조금 더 이 데이터가 더 쌓여야 되는데 일단은 과거에 18만 2천 원대 돌파 못하고 계속 내려왔죠. 계속. 이때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또 내려왔고 18만 2천 원 돌파하니까 꼬리로 남아 역대급 25만 7천 원 돌파한 시세를 뿜어줬는데 지금은 새로운 지지 구간이 생겼죠. 이제 일단은 18만 2천 원대 지지 구간, 21만 4천 원대 지지 구간. 그 지지 구간 정하는 기준은 봉들이 많이 겹치는데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많이 봉들이 겹치는데 그 봉들이 겹치는 걸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이걸 작도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김지훈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차트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차트 이거 연습해 보시면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공부에 재미도 있고 실전 차트를 돌려보면 종목이 잘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이 가격대가 좋은 가격대구나. 그래서 김지훈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강의의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젤도 똑같은 방식으로 PSK랑 대주전자재료 방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배열인지,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차트상에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거를 외국인 기관 수급과 연결지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종목 선정을 해보시고요. 그 종목을 바탕으로 대주전자를 예를 들어 일봉, 주봉, 월봉을 기준으로 전고점이 어딘지, 지지저항이 어딘지, 매물대가 어딘지, 이동평균선이 얼마 가격대인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차트로. 그러면 전고점이 어딘지, 지지저항이 어딘지, 이동평균선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면 그걸 다 만족하는 펀더멘털 분석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좋은 가격대, 적정 가격대, 좋은 투자 진입 시점을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가 우상향인지 아니면 저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지 고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지 추세를 파악하고 이 가격대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매물 저항을 받는 구간이구나. 매물대가 두터워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지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야지 주가가 강한 시세를 뽑을 수 있겠구나. 반대로 이 가격대는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면 새로운 저항 가격 때문에 새로운 지지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겠구나. 지지 가격이 점점 낮아지겠구나. 그렇게 이 매물대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유튜브에 처음 디테일하게 차트 말씀드린 것 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 자세한 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기술적 분석 차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막강한 기술적 분석에 포함된 여러 가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심리가 녹여진 이런 투자 지표를 통해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돈 버는 투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반드시 후니팸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에 꼭 필요한 다양한 보조 지표 그리고 다양한 투자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즉 실전 사례를 통해 이론에만 치우쳐지지 않은 실전 사례를 통해 직접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직접 혼자 자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분석하는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과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투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내가 독립적으로 하시길 너무나 원하고 독립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래 설명글 고정 댓글로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콘텐츠 1편 차트 분석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